안녕하세요. 오늘은 회계사무실을 찾아오는 진상 손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세무사를 합격하면 되게 좋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워라밸 자체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상 손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 대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저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과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만 모든 사람이 또 저랑 스타일이 맞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,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이 많다. 내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 세무사들끼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세무사 좋은 일 아닌 것 같다. 남들은 꿀빤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정말 아닌 것 같다.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과 정말 제가 듣기 싫었던 말들,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전화 오셔가지고 얼만데요? 가격부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거의 8, 90%가 약간 좀 진상이에요. 그 진상이라는 기준은 약간 제 기준이긴 한데,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직접 세무사를 찾아갔었어야만 했습니다. 근데 지금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번호 나오고 번호로 바로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게 돼 있거든요. 우리끼리는 쇼핑이라고 해요. 쇼핑할 때 우리 여기는 얼마고 여긴 얼마고 이렇게 알아보잖아요. 회계사무실도 똑같습니다. 전화해가지고 여기는 얼만데 여긴 얼만데 다 물어보거든요. 그러면 딱 티가 나요. 얼만데요? 라고부터 물어봅니다. 이런 분들은 딱 가격 말하면 알겠습니다라고 끊어버려요. 근데 오히려 전화해가지고 가격 묻고 바로 끊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.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근데 생각해보겠다라고 안 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세무서랑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. 근데 세무서 바로 앞에 있는 회계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 하나에 뭐 회계사무실이 여러 군데가 있어. 1층부터 뭐 5층까지. 그럼 5층부터 타고 내려옵니다. 5층 가서 얼마, 4층 가서 얼마, 3층 가서 얼마. 결국은 다 둘러보고 어디가 수수료가 제일 싼지를 파악한 후에 거기 맡기시는 거죠. 그래서 세무서 앞에 있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, 쇼핑 당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되게 귀찮고, 그래서 상담 수수료를 꼭 받습니다. 근데 간단하게 수수료 얼마예요? 라고 물어보는 건 사실 상담 수수료를 받기가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뭐 얼마에 얼마다라고 대략적으로 듣고 수수료를 불러주죠.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쇼핑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. 이런 부분이 세무사 업무를 하면서 좀 짜증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근데 여기서 좀 더 진화를 해서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. 예를 들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. 수수료 얼마예요? 얼마입니다. 근데 어디는 얼마던데? 라고 말을 하시거든요.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. 그러면 거기 맡기시면 됩니다. 그러면 끊으시면 되잖아요. 근데 왜 전화를 받고 아니 거기는 얼마인데 그 가격에 네가 좀 해줘 라고 말을 하거든요.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. 그럼 제가 아니 저한테 꼭 맡기실 필요가 없고 싼 데 맡기시면 되지 않습니까? 그쪽에서 하는 거랑 저랑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싼 데 맡기시는 게 맞다. 그쪽에 해라. 그리고 어디서 하는지까지도 알고 있고 거기가 누군지까지도 알고 있는데 왜 거기 맡기지 않냐. 저는 안 하겠다. 하기 싫다. 그 가격에 안 하고 싶다. 라고 해도 오히려 더 짜증을 내시면서 아니 거기서 그렇게 하는데 네가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와, 대화가 안 통합니다.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. 오히려 막 화를 내거든요. 그럼 저도 좀 짜증이 나잖아요. 특히 또 이렇게 연락이 오실 때는 신고기간이기 때문에 신고기간에는 모든 세무사님들이 다 예민해져 있어요.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짜증이 납니다. 짜증이 나.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따지시는 분들이 사실 조금 진상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.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은 신고를 맡기러 오시는 분들이고, 또 약간 이건 여담이긴 한데 제가 관리하는 거래처 분들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전 되게 좀 슬프더라고요. 다른 회계 사무실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왜 넌 해주지 않니? 라고 말을 할 때가 되게 좀 슬픕니다. 회의감이 좀 들죠. 왜냐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다른 회계 사무실보다 저는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. 그냥 뭐 다른 회계 사무실에 비해서 제가 못한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. 근데 다른 회계 사무실하고 비교를 할 때 다른 데는 해준다던데 왜 넌 해주지 않냐?
근데 막상 그 들어보면요, 저희가 해줄 게 있고 못 해줄 게 있거든요. 절대로 다른 회계 사무실도 그 업무를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해준대. 그러면 저도 그런 말을 하거든요. 아니 대표님 좀 서운하네요. 그럼 그쪽에 맡기시죠. 저희는 이 돈 받고 이 업무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. 그러면 또 이제 기분 상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데 가시는 분도 있고,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그냥 또 제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 또 죄송합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. 왜냐면 세상에서 비교당하는 것만큼 또 기분 나쁜 게 또 없거든요.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릴 때 뭐 누구누구 아들은 전교 몇 등을 하는데 왜 너는 그러냐, 뭐 기분 안 좋잖아요. 똑같아요. 세상 살면서 비교당하는 게 제일 싫습니다.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회계사무실과 비교될 때 좀 슬픕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전화 와서 수수료까지 오케이가 됐어요. 근데 세무사인 제가 세금을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화 온 대표가 세금을 결정을 합니다. 얼마 내, 얼마 내게 만들어, 안 내게 만들어, 자기 마음대로 해요. 이런 분들이 좀 진상입니다. 저는 그러면 바로 얘기를 해요. 수수료까지 오케이. 근데 대표님, 세무사가 세금을 결정하지 왜 대표님이 세금을 결정하냐. 그러면 대표님이 세무사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입니다. 그래서 옛날에 제가 회계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전에 사업자를 운영을 하신 거죠. 근데 옛날과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그 옛날의 트렌드대로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. 뭐 세금 안 내게 해도 내 매출 정도면 건드리지 않는다.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더 슬픈 거죠.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뭐라고 하고 싶은데, 제가 생각해도 이 정도 금액은 건드리지 않고 세무사에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냥 세무사 입장에서 그 사장님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게 돼버리거든요. 그런 게 저는 좀 솔직히 싫어요. 그리고 옛날과 달라서 건드리지 않겠지. 근데 알 수 없거든요. 이 매출 적은 것도 세무서에서 또 디벼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크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뭐 100%다, 100%안 걸린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. 걸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. 제가 봤을 때 거의 안 걸릴 것 같아요.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. 나중에 걸리면 저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이렇게 본인이 세금을 결정하는 대표님들이 되게 많습니다.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세금은요, 많이 내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내는 것도 저는 문제라 생각하거든요. 적당히 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그 적당히도 안 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짜증을 내시는 대표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썩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결국은 너무 과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대표님들은 조금 그렇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, 이게 참 난감한 부분인데요. 예를 들어 신고 기간 때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하고 자료를 받습니다. 당연히 저희는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, 대표님은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신고가 끝나면 누락된 부분이 있거든요. 그 누락된 부분 때문에 뭐 대출이 안 된다, 뭐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저희는 요청을 드렸고 대표님은 분명히 다 보냈다라고 서로의 의사를 주고받고 끝났던 부분인데 꼭 나중에 말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거는 달라고 안 하지 않았냐, 다 챙겨봐야 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. 당연히 챙겨봐야죠.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전산에 뜨는 자료를 저희가 요청을 드릴까요? 전산에 뜨지 않는 부분을 저희가 요청을 드립니다. 예를 들어가지고 부양가족 대표님이 누가 있고 누가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. 또 대출, 대표님이 받은 대출을 저희가 전산에 뜨지 않기 때문에 대표님이 주셔야 돼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대표님들 중에서 본인이 대출이 어느 은행이 있고 어디 기관에 있는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. 그리고 저희가 뭐 뭔가를 입력을 하고 대표님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거든요. 특히 매출은 저희가 뭐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죠. 매입 자료,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게 금액이 맞는지 아니면 누락된 게 없는지 꼭 확인하라고 하거든요. 확인했대. 근데 제 생각인데 한 50% 정도는 확인을 하고 한 나머지 30%는 대충 확인하고 나머지 20%는 봤다라고 말하고 안 봐요. 그렇게 확인을 받고 저희가 세금 신고해가지고 만약에 세금이 많이 나왔다.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막 난리 피는 거죠. 아니 왜 뭐 이게 안 들어왔고 저게 안 들어왔고 저희가 확인하라고 했잖아요. 근데 안 해. 왜? 이해도 되거든요. 대표님 바쁘시잖아. 근데 제가 뭐 매달 요청 드리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
신고 기간 때 한 번 체크하는데 그것도 사실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꼭 나중에 이 말합니다. 내가 그러려고 세무사 맡겼지, 이 돈 주고 맡기지, 내가 이거 다 확인할 거면 내가 니한테 왜 맡겼냐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. 근데 이게 말이 안 맞아요. 저희는 뜨는 자료는 다 입력했죠. 근데 그 온 자료가 대표님한테 맞는 금액인지 그쪽에서 덜 발행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가 세무사 일을 하면서 좀 힘든 부분이랄까? 근데 저희 대표님들은 제가 잔소리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잘 따라와 주시거든요. 근데 이렇게 신고 대리를 맡기시는, 건 바이 건으로 맡기시는, 아니면 새로 맡기시는 분들이 한해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많은 분들이 쉽게 또 저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간 보고 그리고 쇼핑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너무 많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일을 하다 보면 힘들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랑 거래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같이 얘기하고 또 제가 세금 신고를 해주고 하다 보면 스타일이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.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어떻게 정의를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느낌이 딱 와요. 아, 이건 좀 아니다. 아, 이 사람과는 거래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저는 그러면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. 죄송한데 대표님, 저와는 거래를 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왜요?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사정이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대표님도 좋은 사람이고 나도 좋은 사람인데 서로의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하다가는 좀 싸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세무사를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? 라고 말씀을 드려요.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배가 불러서도 아니고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촉을 믿거든요. 제가 이 대표님과 일을 계속 하다가 문제가 되어가지고 서로 싸우게 된다면 나중에 어떤 일로 또 이분과 마주칠지 모르는데 그때 껄끄럽게 만나고 싶진 않아요.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정말 세상은 좁고 어떤 식으로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해서 제가 선빵 쳐서 죄송한데 다른 세무사를 찾으시면 안 될까요? 라고 말씀을 드려요.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사람과 싸우지 않고 잃지 않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힘들다라는 기준은 사실 제 개인적인 부분이고 막상 필드에서 일을 하시는 세무사님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은 들어요. 근데 뭐 사람마다 또 느끼는 것은 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또 괜찮고 또 저런 부분은 또 오히려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또 다른 세무사님은 아우 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. 무튼 제가 회계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특히 최근 들어서 더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무사라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업무적인 부분도 있지만 업무적인 부분보다는 감정적인 부분, 그런 스트레스가 더 많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일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몸이 힘든 게 오히려 더 나을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심적으로 특히 제가 개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뭔가 상대방한테 실망을 주고 그리고 제가 실수를 하고 이런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잠을 못 잤었거든요. 사실 몸이 힘들면 잠은 잘 자거든요. 근데 정신이 힘들면 잠을 못 자요. 뭐 잘 자는 세무사님도 있긴 있겠지만 저는 조금 그런 성격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. 그래서 세무사가 꿀빠는 직업이 아니다.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되게 힘든 직업이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오늘 영상은 세무사 하면 뭐 다 좋은, 오늘 영상은 세무사 일을 하면 다 행복한 줄 아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런 힘든 부분은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었고,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으니까 꼭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격해서 제가 했던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